자, 해제, 지정의 해제 사유 한번 보겠습니다. 지정의 해제니까 당연히 뭐는 돼야지 성립될 수 있는 논쟁이라고 했습니까? 지정이 돼야 됩니다. 지정되지 않으면 해제될 이유가 없죠. 그죠? 그래서 해제 한번 볼게요. 자, 다음 사유가 있으면, 구청장은 지정권자인 누구한테 신청해야 돼요? 특광에게. 그 다음에 정비구 지정권자는 직접 정비구를 만다. 해제. 요 포인트는 시험에 안 나오는데 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하여야 합니다. 밑에 보면 그 재량적 해제 사유, 해제할 수 있는 사유가 있거든요. 구분하셔야 돼요. 두 개는. 하여하는 사유하고. 자, 첫 번째는 정비 예정구역으로 지정을 해줬거든요. 근데 정비 기본계획에서 정한 사업 예정일로부터 몇 년이 지나버려요? 3년이 지났죠. 3년이 지날 때까지 시장군수가 정비구역 지정을 않거나 구청장이 지정 신청을 안 해요. 근데 요거는 이제 사유 안으로 들어가면 지정의 해제가 아니고 예정구역의 해제죠. 예정구역 지정의 해제가 되겠죠. 예정구역. 그러니까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로부터 몇 년 동안? 3년 동안 지정이 안 됐어. 그러니까 지정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죠. 그러니까 지정을 해제하는 게 아니고 뭘 해제한다? 예정구역을 해제하는 겁니다. 예정구역을.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보니까 재개발, 재건축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로 한정을 하는데 다음 사유가 있으면 내려놓죠. 자, 첫 번째, 토지등 소유자가 정비구역이 뭐 된 날로부터? 지정이 된 날로부터. 지정이 된다는 게 전제로 깔려야 됩니다. 몇 년? 2년. 추진위원회 승인 신청이 없을 때. 그 다음에 추진위원회가 승인을 받았어요. 이번에는 지정되고 추진의 승인도 받았어요. 역시 또 몇 년? 2년 될 때까지 조합 설립인가 신청이 없을 때. 그 다음에 3번에 토지등 소유자가 역시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됐거든요. 근데 몇 년? 3년 될 때까지 조합 설립인가 신청이 없을 때. 단 갈로 안에 중요한 말이 나오네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고 조합이 바로 설립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좀 이따 나올 겁니다. 공공 지원에 따라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추진위를 구성하지 아니할 수가 있거든요. 추진위 구성 없이도 사업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정비구역 지정되고서 몇 년? 3년입니다. 그 다음에 정비구역이 지정되고 3년인데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거든요. 역시 또 몇 년? 3년 될 때까지 사업 시행 인가 신청이 없을 때 됩니다. 이런 사유가 있으면 되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기본서 순서하고 좀 다릅니다. 제가 바꿔놨는데 1번, 2번을 묶으실래요? 1번과 2번을 묶어주세요. 3, 4번도 묶어주세요. 이렇게 되면 되죠. 자, 묶는 이유가 있으니까 묶어만 주세요, 그냥. 자, 묶고 정리하겠습니다. 자, 재개발, 재건축에서 이런 사유가 있으면 해제되는데, 자, 외우려고 하지 말고요. 자, 할게요. 자, 뭐의 해제를 배우고 있습니까? 정비구역 지정의 해제죠. 그러니까 뭐가 돼야 돼? 정비구역이 뭐 돼야 돼? 지정이 돼야 돼. 그러면서 추진에 놓으면 몇 년? 2년이요. 추진위원회 놓으면 전부 2년이에요, 2년. 됐죠? 끝. 그 다음에 3, 4를 묶었거든요. 3, 4를 왜 묶었냐면, 추진위가 안 나와요. 조합이 나와요, 조합. 조합이 뭐 한다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럼 몽창구리 몇 년? 3년. 끝. 여기 답니다. 그래서 정비구역 지정 해제는요, 추진위원회가 뭐 어쩌니 이런 말 나오죠. 그럼 무조건 몇 년? 2년. 없으면 해제되고요. 자, 조합이 나오죠. 그럼 몇 년? 3년. 근데 지금, 여기 보니까 추진위원회하고 조합하고 둘 다 나오죠. 그럼 뭐 우선한다? 추진위원회가 우선합니다. 추진위원회가 조합 둘 다 나오면 뭐가? 추진위원회가 몇 년 그래서? 2년입니다. 2년. 안에 조합 설립인가 신청이 없을 때 이래 됩니다. 그렇게 해서 추진에 몇 년? 2년. 조합 몇 년? 3년. 끝. 그거까지 하면 돼요. 자, 근데 누가 정비 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냐면 토지등 소유자가 하는 경우가 있어요. 토지등 소유자가. 조합을 갖다가 안 만들고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이에요. 재개발. 대지주가 사업에 참여하게 되면 조합을 안 만들고 토지등 소유자가 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몇 명 미만? 20명 미만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토지등 소유자 수가 20명 미만이면 조합을 안 만들고 토지등 소유자가 직접 사업을 할 수가 있잖아요. 자, 그래서 토지등 소유자가 직접 하게 되면 추진위원회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토지등 소유자가 직접 하니까 추진을 안 만들잖아. 걔들 하면 되니까. 조합 만들 필요가 있어, 없어? 없죠. 추진에 몇 년이라고 했어, 내가? 2년. 조합 몇 년이라고 했어? 3년. 합의 몇 년? 5년이죠. 그래서 토지등 소유자가 정비구역 지정 고시로부터 추진에 몇 년? 2년, 조합 몇 년? 3년, 합의 몇 년? 5년,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없을 때로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답이 이어지죠. 금방의 앞이죠. 추진은 몇 년? 2년. 조합 몇 년? 3년. 그리고 토지 등 소유자가 할 때는 추진도 없고 조합도 없죠. 합의 몇 년? 5년.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정비구역 해제는요, 정비구역이 지정되고 나서 계획 안 만들면 해제되는데, 개발계획은 몇 년? 2년. 실시계획은 몇 년? 3년. 없으면 다음날 해제가 되고, 정비구역 해제는요, 정비구역 해제는 재개발 재건축에서 정비구역이 지정되고 나서 추진이 몇 년? 조합 몇 년? 3년. 없으면 해제가 됩니다. 그리고 토지 등 소유자가 할 때는 정비구역이 지정되고 나서 추진에도 없고, 조합도 없잖아요. 그죠? 합의 몇 년? 5년. 끝. 근데 이제 이게 우리 주위에서 여러분들이 재개발 재건축을 많이 볼 건데, 추진위원회 만들어지고 조합을 몇 년 동안 안 만들면 해제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2년이죠. 해제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까? 하회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하회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우리 주위에 추진위원회 만들고 조합 만드는데 2년 안에 만들으라고 법에서는 되어 있는데, 실제로 2년 안에 만들어요, 안 만들어요? 안 만들죠. 그러면 법 조문대로 가면 해제를 할 수 있습니까? 해야 합니까? 하야죠. 근데 해제되는 경우 본 적 있습니까? 없죠. 그죠? 해제를 안 합니다. 해제를 갖다 거의 안 하거든요. 왜 안 하는데라고 하니까, 그래, 연장을 해주네요. 연장이 되네, 연장이. 그래서 지정권자는 다음 사유가 있으면 해제 기간을 2년 범위 안에서 뭐 할 수 있다?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해제 기간을 몇 년요? 2년 연장해서 정비구역을 해제를 안 할 수가 있대요. 어떤 경우는 토지 등 소유자 30%가 동의하면 돼요. 30%가 동의해서 연장을 요청하든지, 사업 추진 사항으로 봐가지고 주거 환경의 계획적 정비를 위해서 존치가 필요하다라고 시장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연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몇 년 연장해 줍니까? 2년. 2년이죠. 그러면 추진위원회 만들어지고 나서 2년 동안 조합 설립인가 없으면 조합 설립인가 신청이 없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해제를 하야하는데, 연장이 몇 년이 돼요? 2년이죠. 꼬로 합의 몇 년이에요? 4년이죠. 근데 4년 지나고 나도 해제가 안 되더라고. 그죠? 왜요? 그렇지. 그죠? 연장을 갖다 몇 년? 2년 하는데 횟수 제한이 없죠. 한 번에 하란다는 말이 없죠. 그죠? 둘, 넷, 여섯, 여덟, 열 이렇게 이제 가는 겁니다. 계속 연장 되는 겁니다. 그렇구나. 그 다음에 직권 해제는요, 해제를 하야한다가 아니고 해제할 수 있답니다. 포인트는 할 수 있다가 포인트예요. 섞어버리겠지? 하야한다 사유하고 할 수 있다 사유하고 섞어버리겠지? 자, 이런 경우는 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토지 등 소유자 과도한 부담이 예상됩니다. 이 얼마가 과도한지는 이제 재량적 판단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할 수 있답니다. 얼마가 과도한지는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과도한 부담. 그 다음에 목적 달성할 수, 정비 예정구역과 추진 사항으로 봐가지고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라고 인정이 돼요. 이거 사업 안 되겠네 라고 인정이 되죠. 그럼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0%가 해제를 갖다가 뭐 한다? 요청할 때. 30%가 요청하대요. 아까 30%는 뭐 할 때도 있었나요? 연장도 30%였죠. 연장도 30. 그리고 해제 요청도 몇 프로? 30%. 그 다음에 스스로 방식입니다. 개선 사업을 하는데 주환경 개선 사업의 방식이 4개거든요. 셀프, 수용, 환지, 관리 처분 계획 중에서 무슨 방식? 스스로 방식. 으로 개선 사업을 하는데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고 나서 몇 년 지나고? 10년이 지나요. 10년이 지났는데 추진 사항으로 봐가지고 목적 달성이 불가능해. 즉 개선 사업을 안 할 것 같아. 그런데 토지 등 소유자 얼마가 동의했더라? 과반수가 해제 동의해가지고 요청이 들어왔어요. 그럴 때는 해제할 수 있답니다. 그 다음에 추진위원회나 조합 설립에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 2분의 1에서 3분의 2 범위 안에서 조례가 정하는 비율. 그 조례를 봐야 되겠죠, 이거는. 이상이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어요. 동의한 사람. 그 다음에 토지 등 소유자 추진에 구성되거나 조합이 설립된 정비구에서 토지 등 소유자 얼마? 과반수 동의로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어요. 전체의 과반수. 그러면 해제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이거는 뭐 단순 암기라서 제가 뭐 더 이상 개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단순 암기입니다. 단순 암기가 나중에 오면 됩니다. 나중에.
여러분 그 압축 강의 참 듣고 계십니까? 그죠? 국회법 그 어플 깔았어요? 어플? 아니 그 솜나무 특강 들으신 분들은 어플을 까시면 그 압축 강의 국회법 그 압축 강의 들을 수 있거든요. 어플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어플 어떻게 설치하냐고? 아니 그 저 플레이스토어에 가가지고 제 이름 치면 돼요. 제 이름 치시면 됩니다. 플레이스토어에 가가지고 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에 가가지고 제 이름을 검색하시면 돼요. 그러면 앱이 하나 뜰 겁니다. 그 앱을 설치하시면 국회법 그 압축 강의 들을 수 있어요. MP3로 들을 수 있거든요. MP3 그다음에 영상 둘 다 되니까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학원에 왔다 학원에 갔다 하면서 그냥 들으면 하루에 한 번은 들을 겁니다. 학원에서 숙식하는 분 안 계시죠?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그래도 몇십 분은 걸리잖아요. 그죠? 움직이는 시간이. 그러니까 암기는 언제 제일 잘 되냐면 책상에 앉아서 암기하는 것보다는 언제가 제일 잘 되냐면 움직일 때가 제일 잘 됩니다. 제 경험칙상. 움직일 때 막 주위에 소음이 오거든요. 그럼 집중도가 더 높아질 때 그때 암기가 더 잘 돼요. 진짜로. 임상 실험을 해봤습니다, 제가. 암기는 책상에 앉아서 여기보다는, 그죠? 이해하고 막 그럴 때는 책상에 앉아 집중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이해가 됐죠. 그러면 암기는 움직일 때 잘 됩니다. 움직일 때. 그래서 여러분들 운동하러 가실 때, 이럴 때, 그죠? 앱 실행시켜가지고 틀어놓고, 그죠? 런닝머신에서 1시간 또는 30분씩 이렇게 막 뛰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책 한 권 다 외웁니다. 금방 외웁니다. 자기 전에도 듣고, 옛날에 어떤 분은 그 앱에 있는 암기 그걸 코드를 전화번호로 바꿔가지고 하더라고요. 전화번호로. 이거 본 적이 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제 목소리가 전화가 오니까 제 목소리가 전화 벨 소리로 바뀌어 있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바꿨으니까 집에 그 자제분이 바꿔줬다면서 그러더라고요. 기본 계획은 수립, 승인 이게 전화 벨 소리입니다. 아 진짜로 그런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특강 들으신 분들은 앱 설치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개발법, 도시개발법 좀 있으면 끝나면 또 개발법도 올려드릴 테니까. 그래서 자꾸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해제 절차를 한번 볼까요? 해제 절차. 자, 지정할 때 절차하고 비슷하네요. 공론기한이 며칠입니까? 30일. 의회는 60일. 그 다음에 지방도시의 심의, 해제. 똑같습니다. 해제 효과가 중요합니다. 해제 효과는 아까 여러분들 정비구역 지정할 때 용도 지역을 종상향, 그러니까 용적률이 더 완화된 곳으로 바꿔줄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2종 일반주구역을 3종 일반주구역 바꿔주는 건 아닌데 바꿔주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정비구역 해제됐어. 그 2종을 3종으로 바꿔줬어. 그 정비구역 해제됐어. 그럼 3종으로 놔둘까 돌아갈까? 그렇지. 그래서 용도지역이 뭐 된다? 환원됩니다. 줄자. 정비 해제되면 효과입니다, 이게. 목차만 줄쳐놓으면 돼요. 목차의 줄자. 자, 읽어볼까요? 정비구역이 해제가 되면 정비계획으로 변경된 용도지역이나 기반시설이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런 것들은 지정되기 이전 상태로 환원된 것으로 한다. 하지만, 셀프 방식의 개선사업은 스스로 방식이죠. 그럴 때는, 정비 기반시설의 설치 등 사업 추진 사항에 따라서 환원되는 법의를 말할 수 있다. 제한할 수 있다. 그러니까 기반시설의 셀프 방식의 정비 사업을 개선 사업을 했는데 셀프 방식은요. 스스로 방식은 공공이 정비 기반시설이나 공동이용시설을 확충을 해주죠. 그리고 주택을 스스로 개량하는 방식으로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이 스스로 방식으로 확충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정비 사업을 안 한대. 그렇다고 해서 넓어진 도로를 다시 좁힐까? 주차장 만들어놨던 거야. 정비사업 안 한대. 그 주차장 없애. 라고 할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추진사항에 따라서 환원되는 법의를 말할 수도 있다. 제한할 수도 있다. 뭐 당연한 이야기죠. 이거는. 그 다음에 해제된 정비구역. 그러니까 정비구역이 해제가 됐어요. 정비구역이 이제 예를 들어서 한번 봐봐요. 지정을 했거든. 추진위를 갖다가 안 만들었어. 몇 년? 그래. 2년. 그럼 정비구역을 만든다. 해제할 수 있다. 해야 한다. 하야잖아. 그래, 해제됐어. 안 해가지고. 그죠? 그러면 어떻게? 노후불량 건물이 없어집니까? 그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사업은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해제된 정비구역을 국장에게
주환경 개선구역, 도시 재생 선도지구로 지정을 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어요. 자, 보시면 정비구역 이 해제가 되면 지정권자는 해제된 정비구역을 그죠? 무슨 방식으로 바꿔입니까? 스스로 방식입니다. 스스로 방법으로 시행하는 개선구역으로 바꿀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스스로 방식이니까 주택을 이제 철거하는 방식에서 뭐로 바꿔버릴까요? 네? 고치는 방식, 셀프 방식으로 바꾼다 이거죠. 또 국장에게 도시 재생 선도지구로 지정을 해주세요라고 요청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에 정비구역이 만약에 여러분 봐봐, 자 봐봐. 자, 추진이 만들어졌잖아. 그럼 조합 설립 몇 년? 안 보이나 손가락? 아 참네. 이게 세 개가 이렇게 하고 나서 몇 년 이래 물어봤는데 3년이라면 도대체 어째 추진위원회가 묻잖아. 추진위원회 만들어지고 조합 설립 몇 년? 2년 없으면 해제되잖아요. 3년 아니잖아. 이게 세 개, 어찌 세 개를 보이노? 아, 접은 게 세 개라고. 아무리 노안이 와도 이건 두 개인데. 근시도 두 개로 보일 건데. 아, 근시면 세 개로 보이나? 자, 그래서, 봐요. 추진위가 만들어졌잖아. 그러면 조합 몇 년? 2년. 그럼 추진위, 정비구역이 뭐 돼요? 해제되죠? 그럼 추진위가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필요 없죠? 필요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추진위의 조합 설립인가라든지 정비구역 지정으로, 추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어져야 되겠죠. 그리고 조합 만들어졌잖아. 조합 만들어지면 사업 시행인가 몇 년 안에 받아야 돼요? 3년. 안 그러면 뭐 돼요? 해제하여야 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3년이 지나도 사업 시행인가를 안 받았어. 그럼 해제될 거 아닙니까? 그럼 조합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필요 없죠. 정비구역이 해제가 되면 추진위원회 승인 또는 조합 설립인가는 뭐 된 것으로 간주해빈다. 취소가 된 것으로 본다. 그리고 그 사실을 뭐 해줘야 된다? 고시해야 됩니다. 조합이 없어지면요. 추진위원회가 없어지잖아요. 그죠? 그러면 없어졌다라고 고시를 해줘야 돼요. 왜 고시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왜 조합이 없어지고 추진위원회가 없어지잖아요. 그죠? 그러면 왜 고시해서 만천에 알리냐면 자기들끼리 말면 안 돼요. 왜냐면 조합이 없어지면 그걸 인해서 밖에서 봤을 때는 그 세부적인 세밀한 내용을 모를 수가 있거든. 그래서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조합원의 지위를 뭐 하는 경우가 있더라. 양수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경우 때문에 없어졌다는 사실, 취소됐다는 사실을 뭐 해줘야 된다? 고시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지역주택 정비구역이 지정이 되면요. 지역주택 조합원을 모집하면 안 됩니다. 이거 줄 좀 쳐놓을게요. 행방편 좀 쳐놓을게요. 목차만 좀 줄 쳐놓을게요. 여러분. 지역주택 조합원 모집하면 안 된다. 중요합니다. 이것도. 자,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것도 들어온 지가 한 10년 정도 되는 조문인데, 그 옛날에는 이게 없었더랬어요. 자, 한번 보실래요? 이게 실제 발생한 문제를 갖다 실사건을 제가 이야기할게요. 자, 여기가 여러분 정비구로 지정이 됐습니다. 재개발이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정비구역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을 했거든. 근데 지역주택조합원을 모집하는 거예요. 지역주택조합원을 모집을 하면서 어떻게 모집을 하냐면 이 사람한테 집을 팔아래. 우리가 지역주택조합을 설립할 건데 집을 팔아. 그러면 우리가 살게. 그리고 니는 뭐가 된다? 지역주택조합원이 된다. 나중에 지역주택조합 주택을 지으면 니한테 뭐 줄게? 조합 아파트를 줄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지금 주택 소유자가 만약에 80이 된 그죠? 이 지역에서 80년째 살고 있는 그죠? 어르신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분은 나중에 팔아라고 하니까 돈 준다고 하거든요. 돈을 5억을 준대. 그리고 나중에 지역주택 조합원이 되고 그다음에 조합주택을 지으면 뭘 준대? 조합주택도 준대. 그럼 팔고 싶겠어? 안 팔고 싶겠어? 팔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팔았다니까요. 그럴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분이, 자, 근데 뭐로 지정됐어요? 재개발 정비구로 지정이 돼 있거든요. 이분은 뭐라고 생각할까요? 나는 주택조합원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재개발조합원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렇지. 많아요. 제가 이거 상담받은 것만 해도 몇 건을 받았습니다. 아닌데, 자꾸 자기는, 재개발조합원이래. 아닌데. 근데, 재개발조합하고 여러분, 지역주택조합하고 뭐가 달라요? 근본적으로 뭐가 달라요? 엄청나게 다르거든요, 이게. 뭐가 달라요? 여러분들이 한번 구분해 보세요. 재개발조합하고 여기에서 지역주택조합하고 구분 한번 해보세요. 표정이, 왜 우리한테 그런 걸 물어보나 이런 표정인데. 제가 뭐 못 물어볼 걸 물어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뭐가 달라요? 아니, 법리적으로 재개발조합하고 지역주택조합 차이점이 뭐냐, 이 말이지. 지정하고 뭐하고? 뭔 말인지 못 알아듣겠습니다. 오늘 보청기를 안 끼고 왔어요. 오늘 아침에 올 때 항상 보청기를 챙겨 놓는데 깜빡 잊고 안 끼고 왔습니다. 잘 안 들립니다. 크게 말씀을 하시든지 이야기를 주셔야 돼요. 완전히 다르죠? 그죠? 정비사업의 조합은요, 조합은 출자를 하는 거예요, 출자. 뭐를? 토지를. 땅을 출자를 한다고. 그래, 시공사를 선정해가지고 아파트를 지어가 저거들이 가져가, 저거 가져가는 거야. 그죠? 근데 주택조합은요, 주택조합은 출자하는 게 아니고 조합원이 되죠. 그럼 뭘 내놔야 돼? 돈을 내놔야 돼. 그럼 이 돈을 모아가지고 땅을 사고, 그 다음에 건물을 건축해가지고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르죠. 어디 갔노? 어디 있네. 완전히 다른 거죠. 근데 구분 못 한다고 이게. 근데 구분 못 하는 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이상한 게 아니고 이게 이제 재개발이라든지 그 다음에 주택법상의 조합 이런 것에 법적 지식이 있는 분들이야 구분이 되는데 일반인들은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가 그래서 80대 어르신을 갖다가 한번 예를 든 겁니다. 근데 80까지 안 가도 50살 묵은 분들도 구분 못 하는 경우들이 부직이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그래서 이런 문제들 때문에 법적으로 내지는 문제가 생겼다 안 생겼다? 생겼죠. 그죠? 그러니까 논란의 소지가 굉장히 컸겠죠. 그죠? 그래서 법에서 이걸 갖다 막아뺐어요. 정비구로 지정이 되죠. 그럼 거기서는 뭐 모집하지 마라? 지역주택조합은 모집 자체를 금지를 시켜버립니다. 금지를 시켜버리고 또 다른 말로 하면 조합 설립인가 같은 거 내준다 안 내준다? 안 내주겠죠. 그죠? 그렇게 해라 이겁니다. 그래서 지역주택조합 모집입니다. 이게 시험에 놓으면 어떻게 놓은지 압니까? 시험에 놓으면 어떻게 놓을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낼까요? 시험에 냈다. 그럼 틀리게 만들고 싶어. 여기에 있는 반수를. 그러면 어떻게 하면 틀릴까요? 응? 무슨 조합으로 모집하지 말라고요? 지역이죠. 직장으로 내겠지. 대충 할까, 아이가. 이해를 했어. 정비구에서는 주택법상의 조합 모집하면 안 되겠네. 끝. 이렇게 대충 알고 간다니까. 그 시험장 가니까 뭐로 냅니까? 직장주택조합 내거든. 그러면, 그 조합 모집하면 안 되지. 맞다. 이래 하는 거죠. 그래서 해설해 보니까, 직장조합이 아니고 지역주택조합입니다. 라고 하니까 그때 보니까 이제 보이는 거지. 지역주택조합이. 그래서 지역에다가 동그라미 해 놓으시면 된다. 이 말입니다. 직장 아닙니다. 그래서 5가지 효과가 있는 겁니다. 정비구 지정되고 나면. 다시 볼게요. 첫 번째 용도 지역이 원래대로 뭐 되고? 환원되고. 그러고 정비사업을 안 하니까 거기를 뭐로? 스스로 방식, 셀프 방식이죠. 셀프 방식의 개성구역으로 지정을 한다는 게 아니고 할 수도 있고 국장한테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지정을 해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고 정비구에 해야 되니까 만약에 추진위원회가 설립이 돼 있고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다라고 한다 그러면 조합이나 추진이 필요 없잖아요. 뭐 된 것으로 본다? 취소가 된 것으로 보고 그 사실을 뭐 해줘야 된다? 고시하여야 하고 그 다음에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지정된 곳 안에서 무슨 조합을 모집하면 안 돼요? 지역
주택조합원을 모집하면 안 된다. 끝. 그 다음에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되잖아요. 그죠? 그 안에서 1년에 개발 행위를 합니다. 네 마음대로 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이유는 난개발 방지 또는 정비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다. 그죠? 그래서, 다음 행위를 할 때는 뭐 받는 게 맞다? 허가 받는 게 맞죠. 그죠? 허가 받아야 한다. 이런 놈입니다. 똑같아요. 건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로 돌돌돌 맨날 노는 거 뭐. 건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 행질 변경이나 토지 채취, 토지 분할, 물건을 쌓아 올리는 행위, 플러스 하나 더 붙죠. 죽, 목을 벌채하거나 식재하는 거. 조심하실 거는 건물의 건축에서 뭐가 포함되는데, 그죠? 가설 건물이 포함이 되죠. 그죠? 가설 건물이 포함이 되는데, 그죠? 뭐도 포함한다? 용도 변경이죠. 근데 뭐가 없네? 그렇죠. 도시개발법에 가면 대수선도 허가사항이잖아요. 그죠? 근데 대수선은 없습니다. 대수선이 없단 말이 무슨 말이야? 그죠? 대수는 허가사항이 아니다. 허가사항이 아니다. 그러니까 대수는 허용돼야 안 돼요? 되죠? 그러니까 정비구역에서 대수선은 허가 안 받아도 돼요. 그 이유는 간단하죠. 정비구역은 뭐가 밀집한 지역입니까? 노후 불량 건물이 밀집하잖아. 그러니까 대수선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죠. 해야 되죠. 그러니까 허용을 해주는 게 맞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대수는 아니죠. 그걸 조심하셔야 되겠죠. 나머지 허용사항은 난개발 아닙니다. 그 다음에 정비사업의 지장을 초래하지 않으니까 허용해 주거든요. 다음에는 허가 안 받고 나올 수 있다. 응급조치. 신고도 필요 없답니다. 그 다음에 기존 건물 붕괴 등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건물의 안전조치. 당연히 그냥 해야 되겠죠. 무너질 우려가 있는데. 그 다음에 농림수산물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간이공작물, 그 다음에 경작, 그 다음에 정비사업에 사업의 지장을 주지 않고 경관을 손상하지 않는 범위에서 토속 채취, 남겨두기로 결정된 대지 안에서 물건을 쌓아 올리고 관상용 중목을 임시로 식재하는 것. 단 어디는 안 된다. 경작지는 제외한다. 개발법에 있는 거 똑같기 때문에 제가 언급 안 합니다. 그리고 기득권 보도 오겠네. 그리고 사업시행자한테 의견 듣고 기득권 보도 오겠네. 자, 도시개발구역과 정비구역에서 이미 착수한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냥 합니까? 원래는 이제 기득권 보호는 그냥 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공부에서 그냥 뭐라는 것이 4개입니다. 4개. 2개는 배웠죠? 맞아. 시가와조정구역과 수안자원보호에서는 얼마네? 3개월. 도시개발구역에서는 얼마입니까? 30일이죠. 정비구역도 얼마? 30일입니다. 똑같아요. 안에 시장군수에게 신고하고 사업을 막을 수 있다. 계속할 수 있습니다. 벌칙이 다르네요. 도시개발법이나 국토계획법에서는 무허가 행위에 대한 벌칙이 3년에 3천이에요. 요거는 2년에 2천입니다. 이거 시험에 놓은 적은 없습니다. 아직까지. 내가 아직까지 이랬다. 영원히 안 논다는 말은 아니다. 그러니까 도시개발법에서는 무허가 행위에 대한 벌칙이 3년에 3천이에요. 국토계획법도요. 무허가 행위는 벌칙이 얼마? 3년에 3천입니다. 근데 정비법에서는 무허가 행위가 벌칙이 얼마더라? 2년에 2천입니다. 이게 다릅니다. 아직 시험에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저거. 앞으로 계속 안 논다는 말 안 했다, 나는. 분명히 해야겠다. 나 모른다, 이제. 자, 확인만 하고 갈게요. 83 한번 볼래요? 83. 찾았습니까? 그죠? 83의 중간쯤에 오면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개발행위 허가 보이시나요? 예. 건물의 건축부터 똑같죠? 근데 이제 도시개발법에서는 뭐가 포함되는데? 용도 변경이나 대수선이 포함되죠. 근데 정비법에서는 뭐는 제외한다? 대수는 제외하죠. 그죠? 나머지 똑같죠? 허용사항도 똑같죠? 넘겨볼까요? 사업시행자 의견도 똑같죠? 그 다음에 기득권 보도 똑같죠? 며칠? 30일. 벌칙이 얼마로 돼 있어요? 3년에 3천. 아까 정비구역에서는 무허가 행위에 대한 벌칙이 얼마입니까? 2년에 2천. 그 차이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예. 그 다음에 정비구역 지정되기 전 개발행위 허가 제한인데 요거는 좀 적어 놓을래요? 제가 적어 드린 대로 좀 적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뭐냐면요. 정비구역이 지정되기 전에 지분 쪼개기 제한, 지분 쪼개기 제한. 이라고 이게 만들어졌을 때 이게 10한 4, 5년 됐는데 법제처에서 법을 만들고 공포를 할 때 입법 취지 이래가지고 이 조문을 만든 이유 이래가지고 그때 쓴 말이 이 말이에요.
정비구역 지정되기 전 지분 쪼개기 전. 이게 법제처에서 법을 만들잖아요. 그죠? 그럼 법제처에서 그 법이 왜 만들어진지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입법 취지를 이야기를 해줘요. 법을 만들 때마다. 법을 개정할 때마다 이게 왜 개정되는지를 이야기를 해줘요. 근데 여러분들이 뭐 지금 공부를 하니까 과거에 만들어진 법이나 이런 것들의 입법 취지나 이런 것들을 알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수업을 듣는 목적이 이제 그런 데 있는 겁니다. 그거는 제가 해야 될 일이라서. 요거는 뭔 말이냐면요. 정비구역이 지정되기 전 뭐 제한입니까? 지분 쪼개기 제한인데,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여기서 할까? 정비구역이 지정이 돼요. 좀 전에 배웠던 거 합니다. 그러니까 정비구역 지정 파트에 보니까 개발행위 허가 제한이라고 나오죠. 정비구역이 지정되고 나면 건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 토지 형질 변경이나 토석 채취, 토지 분할이나 물건을 쌓아 올리는 일련의 행위를 하면 돼, 안 돼? 안 돼. 그죠? 할 때는 뭐 받아라? 허가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토지를 분할합니다. 그럴 때는 뭐 받아라? 허가 받습니다. 허가 받았어. 허가 받아서 분할하면 돼, 안 돼? 되죠? 그러니까 허가 받으면 분할하면 돼요. 그죠? 그죠? 이렇게 이제 규정이 돼 있었는 게 옛날에. 그래서 봐요. 정비구역이 지정이 되고 나면요. 그러니까 섹터가 정해지는 겁니다. 여기가 정비구역이다라고 이제, 여기가 정비구역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정해놨어. 그래서 경축, 플랜카드가 붙어 있어. 요 안에서는, 건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 토지 형질명이나 토속 설치, 토지 분할, 물건을 쌓아올리는 할 때는 통제를 합니까? 안 합니까? 하고 있죠, 지금. 맞습니까? 그죠? 그죠? 그게 여기서 막 여러분들이 공감을 해야 돼. 막, 이렇게 공감을. 자, 뭔 말이냐. 법에 공백이 생겨요. 뭐가 공백이 생기냐면, 정비구역이 지정이, 예를 들어서 2010년 3월에 지정이 되는데, 그러니까 3월 이후에는 건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 토지 형질병이나 토속 채취, 토지 분할이나 물건을 쌓아 올리는 일련행위를 할 때는 허가를 받고 해야 됩니다. 그죠? 그럼 그전에는요? 그전에는 되네. 그래서 전문가들이 이제 나서는 거야. 일반인들은 꿈도 못 꾸는데 전문가들이 있다, 전문가들. 법의 공백을 기가 막히게 찾아가는 전문가들이. 이게 노다지거든, 노다지. 그래, 지정되기 전에 안 하면 되네. 그럼 지정되기 전에는 하면 된다면서. 그럼 정비구역 지정이 갑자기 아무런 정보도 없이 갑자기 그냥, 그죠? 미국이 미사일 쏘듯이 뭐 쏘는 거는 아니잖아요. 트럼프도 뭐 2주 해놔놓고 이틀 만에 쏘아비고 원하는데, 그죠? 그러니까 트럼프도 예측은 해준다니까. 몇 주 안에 쏠 거다,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요때 해핍니다. 사가지고 분할해 비는 거죠. 통제를 할 수 있다, 없다? 없죠. 이 법이 공백이에요, 공백. 그 옛날에는, 지금은 개정됐는데, 아까 예단 기억나죠? 예단. 예정구역의 범위를 미리 정해줘서 안 정해줘서? 정해줬죠. 단계별 사업 추진 계획도 미리 다 정해줬다니까요. 그러니까 사업이 언제쯤 하려는 걸 알았어, 전부 다.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사가지고 토지를 갖다 사가지고 맨다 난도지를 빕니다. 토지를 다 쪼개비는 거죠. 그러니까 심각한 문제가 발생해도 뭐가 안 됐기 때문에 지정이 안 됐기 때문에 통제를 할 수가 없어요, 이게. 그래서 이게 통제의 필요성이 제기된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것 때문에 사회 문제화된 적도 있었고요. 실제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적도 있었더랬습니다. 그리고 어떤 데는 이것 때문에 사업이 무산되는 경우도 있어요. 왜 무산되냐면 이거 지정되기 전에 너무 분할을 많이 해가지고요. 실제 지정 단계에 들어가니까 토지등 소재가 너무 많은 거야. 근데 지을 수 있는 아파트는 어차피 정해져 있거든요. 용적률도 완화받을 수 있는 게 정해져 있다니까요. 근데 실제로 해보니까 뭐가 많냐면요. 지어지는 아파트 숫자보다도 조합은 될 사람들이, 예정인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럼 사업을 해보네? 못 합니다. 그래서 산무산되는 경우들이 몇 군데 있었어. 실제로 나왔어, 실제로. 그래서 이건 아니다라고 해가지고, 막는 조치를 취하는데, 그래서 만든 조문이 이거예요. 그래서 법제처에서 이걸 만들 때, 이 법을 만드는 취지가 뭐냐면 이거예요, 이거. 정비구역이 지정되기 전, 뭘 제한하자?
그러니까 뭐만 제한하는 겁니까? 건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 토지 형질병이나 토지지 토지문할, 물건을 쌓을 행위, 모든 행위를 제한하는 게 아니고 그 중에서도 뭐만 제한한다? 그렇죠. 지분이 쪼개지는 것만 제한하는 거예요. 지분이 쪼개지는 게 뭐예요? 지금 여러분들 그 개발인가에서 허가받는 사항이 6가지, 7가지 아닙니까? 건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 토지 형질병이나 토, 석채치,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 올린 행위, 죽, 목을 벌치하거나 식지하는 거 아닙니까? 7개 중에서 지분이 쪼개지는 게 뭐예요? 그렇죠. 분할하고 건물의 건축이 분할만 있는 게 아니잖아. 건물의 건축도 있잖아. 나대지에다가 다세대를 지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분할되거든. 지분이 쪼개지거든. 뭔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행위를 막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만든 조문이 이거예요. 그죠? 그래서 누가 허가를 제한하는데라고 되어 있는 게 뭐죠? 누가 제한하는 데니까 국장, 시도, 시장, 군수, 구청장입니다. 언제 하는 데니까 정비 기본 계획을 공람 중인 정비 예정 구역 또는 정비 계획을 수립 중인 지역. 한마디로 얘기하면 언제입니까?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언제예요? 이게 한마디로 언제야, 언제야? 아니, 적어놨네. 아, 왜 그래? 정비구 지정 전이라니까. 정비 계획을 뭐 하고 있다? 수립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정돼서 안 돼서? 안 됐죠. 지정되기 전이란 말이에요. 한마디로 하면 이게 정비구 지정 전이에요, 지정 전. 적어라, 적어. 됐습니까? 아. 그게 뭘 제한하는데? 다음 사항은 허가받아라. 다음이 뭔데? 응? 적어라. 적어라. 지분 쪼개기 제한입니다. 저는 지분 쪼개기 제한이라는 표현이 너무 여러분들 이해하기에는 좋은 말. 이건 제가 만든 말 아닙니다. 제가 만든 말이 아니고 법제처에서 법을 만들 때 입법 취지에다가 딱 적어놨어요. 정비구에서 이런 행위로 정비구역 지정된 이후에는 이런 통제가 가능한데 지정되기 전에 현장에서 이런 지분 쪼개는 행위가 성행하고 입법의 필요성이 제기돼 가지고 이 법을 만들게 됐다라고 해가지고 입법 취지를 쫙 설명해 주는데 그게 나오는 말입니다. 헤드라인에 나오는 말입니다. 헤드라인에. 그래서 제가 만든 말 아닙니다. 이거는 고서 그대로 이야기해 준 걸 제가 가져왔습니다. 너무 좋은 말 같아서 이야기가 너무 좋죠. 그러니까 모든 개발을 제한하는 게 아니고 그 중에서 뭐만 지분이 쪼개지는 거. 지분이 쪼개지는 게 뭔데니까 나대지에 건물을 지어요. 토지를 분할해버립니다. 그 다음에 일반 건물 대장을 뭐로 바꿔비네? 집합 건물로 바꿔비네. 그러니까 단독주택인데 공동주택으로 바꿔비네. 그죠? 그 다음에 건물 대장 중 집합 건물 대장의 전유 부분을 뭐 해버리네? 분할해버리네. 그러니까 전부 다 공통점이 뭐야? 어? 아, 왜 그러노? 적어줬다, 아이가. 지분 쪼개기 아이가. 이거 4개를 외우기보다는 지분 쪼개기로 알고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러고 시험은 이 4개 중에서 나오겠지. 4개로 나오겠지. 그러면 이게 지분 쪼개기래라고 이해하면 되는 거 아이가. 그리고 민법을 배우니까 이 정도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은 되잖아요. 그죠? 자, 몇 년 동안 제한하는 데라니까 몇 년? 3년입니다. 3년. 연장할 수 있다. 몇 번? 한 번에 몇 년? 1년. 끝. 제한한 자가 국장 시도면 심의를 거쳤어. 그죠? 하고 심의를 거치기 전에 의견을 듣고서 제안을 하면 된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건축 진단이 나와나? 그렇지. 재건축 진단. 자, 아까 모두에, 오늘 수업할 때 모두에 처음에 말했습니다. 정비 지정에서 새로 완전 개정된 게 재건축 진단이라는 게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요거는 그때 우리 정규 강의 기본서로 수업할 때 기본서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기본서 제가 쓸 때는 안전진단이었어요. 그러고 나서 바뀌었거든요. 재건축 진단으로. 이게 3월인가 4월인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나중에 요약집 수업 가가지고 그때 내가 수업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하고 넘어간 적이 있습니다. 그겁니다, 지금. 자, 지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요, 다시 한번 더 할게요. 과거에는 안전진단을 언제 했냐면, 안전진단을 언제 했다고 했어요, 제가? 정비 계획을 만들기 전에 안전진단을 했어요, 그때. 그때는 지금은 재건축 진단인데, 그때는 안전진단이었습니다. 그리고 한때는 아주 먼 옛날에는요, 20년 전에는 언제 했냐면, 요때 했어요, 요때. 정비구이 지정되고 나서 안전진단을 신청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입법 취지를 이야기할 때 한번 들어봐봐요. 자,
자, 첫 번째는 안전진단의 시기가 이때였어요. 이때 안전진단을 누가 신청했냐면 추진위원회가 신청을 했더랬어요. 그러니까 안전진단 통과가 안 되죠. 그죠? 그러면 다시 또 신청하고. 그게 뭐는 지정이 돼 있어? 네, 구역이 지정이 돼. 구역 지정이 돼 있는 거야. 정비구역은 지정이 돼 있고 안전진단 통과가 안 되지. 그러면 안전진단 통과가 안 되면 한 번 하면 끝이 아니잖아요. 근본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노후 불량 정도가 계속 심해질 거 아이가. 그러니까 매니저는 또 신청하고 매니저는 또 신청하고. 이게 20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여러분들이 부동산 공인중개사에 1도 관심 없었을 때, 그냥 무시할 때, 복도방이라고 무시할 때, 요거라고 여러분들이 무시할 때 그 사람들은 돈을 어마무시하게 벌 때입니다. 경쟁도 치열하지 않고. 지금은 아파트 1000세대에 가면 공인중개사 사무실 한 대여섯 개는 되죠. 보통 200세대당 1개 정도 있거든요. 그때는 1000세대면요, 공인중개사 사무실 한두 개밖에 없었을 때입니다. 한두 개. 그러니까 독점이죠, 거의. 싹쓸이했습니다, 싹쓸이. 아마 돈을 막 쓸어 담았죠, 그때는 아줌마들이. 여러분들 무시했잖아요, 복도방이라고. 자, 그때 공부했으면 괜찮았다. 여태는 요거 했다니까요. 어디서 문제가 생기냐면, 20년 전인데, 노무현 정부 시절인데, 집값이 막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어디 중심으로 올라가면, 그 강남 재건축 중심으로 올라가는데, 엄마아파트가 대장이었거든요. 강남의 대장은 엄마입니다, 엄마. 지금도 엄마. 1등이 엄마, 2등이 대장이 엄마, 그 다음에 부대장이 잠실 5단지. 예. 자, 근데, 정비구역이 지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안전진단이 무산되거든요. 무산되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또 하겠죠. 그죠? 그래서 엄마 분여회가요, 안전진단 한다라고 반상해야죠. 그럼 집값이, 근처 집값이 팍 올라핍니다. 그리고 신문에 막 대서특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그 주택국장이라고 있거든요. 국토부에 주택국장. 그때 당시 파워가 엄청난 사람인데, 엄마 분여회 회장하고 주택국장하고 붙으면, 엄마 분여회 회장이 이긴댔습니다. 그때 당시에. 아니, 진짜 그래. 실제 그랬다니까, 실제로. 그러니까 국가에서 어떤 정책, 세금 정책을 내놔도 안 먹힐 때라니까요. 엄마 분여회 회장이, 야, 물건 그다비라. 이러면 물건을 거둔다는 것은 매매 물건을 싹 그다비입니다. 그럼 갑자기 뭐 집값이 폭등을 하고요. 엄마에서 안전진단 신청한다 그러면 난리가 나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실제로. 그 20년 전입니다. 20년 전. 그 기억이 나시는 분들이 있으려나? 노무현 정부 시절입니다. 제가 한참 강의 막 날아다닐 때인데, 대비해가지고 막 날아다니고, 밤새도록 하고 막 그럴 때입니다. 연구를 많이 할 때라니까, 그때. 그래가지고 이걸 바꿔요. 부작용이 심하다. 그러니까 뭐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하냐면 이 지정이 돼 있어요. 그래요. 이게 안 맞거든. 왜냐하면 안전진단을 통과를 못하면 재건축은 못 하거든. 그죠? 이게 논리가 안 맞아, 이게. 그래, 바깥비어요. 그대로. 그 이유는요, 안전진단 통과를 못하면 뭘 못한다? 정비계획도 못 만들고 지정도 못 해요. 그래가지고 어디가 폭락을 했냐면 목동이 폭락을 했어요. 폭락까지는 아니고 목동이 그때 피해를 제일 크게 봤습니다. 실제로. 그래가지고 이렇게 계속 갔죠. 계속. 그러니까 어디서 걸려버린다? 여기서 걸리죠. 그럼 그 다음 단계로 아예 못 나갑니다. 그리고 안전진단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2015년에 신청했다가 통과가 안 되니까 2016년에 또 신청할 수 있을까요? 없겠죠. 그 갭을 갖다가 4, 5년은 두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한 번 무산되면 몇 년이 가냐면 4, 5년이 또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집값이 또 어떨까요? 그 단지는 잠잠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 되다가 2020 몇 년도에, 그죠? 얼마 전이죠? 얼마 전에 이제, 이번에 개정됐으니까. 이제 서울의 집값들이 또 우리가 또, 막 올라가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표가 많잖아요. 표가. 어디에? 어디 표가 많아요? 어디 표가 아니고 포가 많아, 포. 포가 어디 많아? 그죠? 일기 신도시에 많잖아. 일기 신도시 표를 얻어야 되거든. 총선을 앞두고. 총선이 불과 얼마 전입니다. 그렇잖아. 그래가지고 일기 신도시를 뭘 해줘야 돼? 재건축이든지 리모델링을 해줘야 될까, 아이가. 근데 튼튼해, 안 튼튼해? 아파트가 튼튼해, 안 튼튼해? 튼튼하다, 아이가. 일기 신도시 아파트는 아직까지 튼튼하잖아. 근데 재건축을 해준다고 하면 재건축 조합 설립하고 막 그런 붐이 일날까, 아이가. 근데 그러려면 뭘 해야 돼? 이걸 통과해야 될까, 아이가.
근데 여기서 전부 다 통과 못 한다니까요. 가가지고 뭐 벽에 발로 차고 막 해보면 튼튼하거든. 아무 이상 없거든. 그러니까 통과를 못 한다고. 지금 뭔 말인지 아닙니까? 근데 이거 지정하고, 이거 만들고, 이러면 움직인다고. 그리고 사람들이 좋아한다고 집값이 오르니까. 그래, 안 그래? 그렇죠. 그래서 언제까지 하면 된다? 요때까지 하면 돼. 요때까지 통과하면 돼. 그러니까 뭐 만들라는 이야기입니까? 조합도 만들고, 정비구 지정도 해주겠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표 좀 찍어도 이 말이지. 근데 여러분 찍어줬어, 안 찍어줬어? 그쵸. 아니, 그거는 이제, 그거는 개인적인 선택. 그거는 개인적. 그래서 법을 바꿨다, 이 말이야. 그래가지고 개정된 게 언제 나왔냐면, 올해 나왔어요, 올해. 개정된 게. 그래서, 또 바뀌는 거 아이가? 이런 생각이 들긴 듭니다, 제가 지금. 그래서 이 법이 바뀌는 취지들이 그렇게 바뀌어요. 우리가 리모델링도요, 정축형 리모델링이 뭐 때문에 하냐면, 그거 제가 눈으로 똑똑히 내봤는데, 그 입법 과정 속에서 국토교통부에서 반대를 하고 정권이 바뀌니까 또 국토교통부가 찬성을 하고 막 그 부침 현상을 제가 다 봤거든요. 봤는데 그게 표의 움직임입니다. 표. 특히 수도권 일기 신도시 어마무시한 표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그 자체에서는 표도 큰데 그게 여론의 풍향계입니다. 왜냐하면 수도권에서 경기도에서 중산층들이 어디에다 살고 있다? 신도시에다 살고 있거든요. 그게 여론의 풍향계입니다. 풍향계. 그러니까 그 여론을 누가 지느냐가 선거를 좌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많이 바뀝니다. 그거는 뭐 계속 그래왔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겁니다. 아마 어차피 이제 표의 움직임대로 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죠? 요즘은 지금 바뀌어가지고 여기 알고 언제까지 하면 된다? 까지 하면 됩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그게 핵심. 남은 일 없어요. 끝. 다 했다. 다 했다. 설명은 취지만 잘 아시면 됩니다. 자, 볼까요? 시장군수는 정비 예정구역별로 정비구역 수립 시기가 도래할 때부터 언제까지? 그렇죠, 봐요. 수립 시기가,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도래하면 돼, 도래. 정비계획을 만들어낼 필요 없어. 도래한 때부터. 배가 고프려고 할 때부터. 언제까지? 사업시행인가 전까지. 현관펜. 여기 포인트입니다. 전까지 재건축 진단을 실시하면 된다. 재건축, 이게 안전진단도 용어 바뀌었습니다. 재건축 진단으로. 라고 신청하려고 그러면 이러면 안 되겠죠? 재건축 진단을 신청하는데 101동 101호 혼자서 신청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일정 수가 동의를 해줘야 돼요? 안 해줘야 돼요? 해줘야 되겠죠? 10분의 1 동의하면 됩니다. 토지 등 소유자 10분의 1. 토지 등 소유자 10분의 1. 동의로 요청을 하면 재건축 진단을 실시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 등은 비용을 요청한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재건축 진단 비용은 누가 내는 게 원칙이다? 응? 토지 등 소유자 아닙니다. 시장군수가 내는 게 원칙입니다. 재건축 진단에 들어가는 비용은 시장군수가 내는 게 원칙인데 요청한 자에게 부담을 시킬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는 재건축 진단을 안 받고도 재건축을 할 수가 있어요. 재건축 진단은 뭐를 대상으로 한다? 단지 안에 있는 건물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것도 개진됐거든요. 옛날에 바뀌었는데 옛날에는 안전진단, 재건축 진단을 뭘 대상으로 하냐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했어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했어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안전진단, 지금의 재건축 진단을 했거든요. 근데 법을 개정해가지고 뭐로 바꿨다? 건물로 바꿨어요. 공동주택일 때하고 건물일 때하고 차이가 뭘까요? 그렇지. 상가. 공동주택일 때는 상가를 갖다가 안전진단에서 제외했거든요. 근데 이제 건물로 바꾸면서 상가도 포함시키고 상가도 하나의 동으로 봅니다. 지금은. 할 때. 그래서 10분의 1 동의를 받아서 단지 안에 있는 건물을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다음에 해당할 때는 재건축 진단을 안 해도 돼요. 천재지변 발생에 다 무너져 비싸요. 천재지변으로 주택이 붕괴됐답니다. 그럼 재건축 진단을 할 필요가 없어. 무너졌는데 니 튼튼하나 이래 물어보면 안 되잖아. 말이 되나? 그 다음에 구조 안전상 사용금지가 필요하답니다. 가보니까 기둥이 4개인데 3개 빠졌어요, 지금. 이러니까 건물이 흔들려요. 무너지지 않고 흔들려요. 이러니까 흔들려요. 적어놔라, 옆에다가. 기둥 3개 빠졌다. 어허이, 적어놔라. 시험 칠 때 기억난다. 이 말이 그 말이야.
그 다음에 노후 불량 건물 수에 관한 기준을 충족한 나머지 건물은 안 해도 돼요. 이 나머지 건물은 뭐냐면요. 원래 안전진단 판정이 나오려 그러면요. 이거 위험합니다라는 판정이 나오려 그러면 전체 단지에서 3분의 2가 나와야 돼요. 얼마요? 3분의 2. 안전진단을 하거든. 그래가지고 얼마가 노후 불량 건물 판정이 떨어져야 되냐면 3분의 2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1동부터 109동까지가 있거든요. 3분의 2면 얼마가 노후 불량 건물 판정이 떨어져야 돼요? 106동까지가 떨어져야 돼요. 3분의 2니까. 그럼 107동, 108동, 109동을 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잖아. 거기 107동만 제일 안전해. 107동은 아무리 100년 동안 안 무너질 것 같아. 왜냐면 지을 때 잘못 지어가지고 그죠? 철근을 갖다가 그쪽으로 몰아야 되는 거야. 아니 그럴 수 있잖아. 근데 101동부터 109동까지는 노후불량물 판정이 떨어졌어. 그러면 107동만 비워놓고 하는 건 아니잖아. 지금 뭔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나머지는 안 해도 된다니까요. 요 봐. 노후불량 건물에 관한 기준 얼마인데 그게 3분의 1을 충족한 나머지 건물. 나머지 3분의 1은 안 해도 돼. 그게 당연한 거 아이가? 안 해도 되죠. 그거는. 그게 3분의 1입니다. 3분의 1. 그 다음에 진입도로와 같은 기반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포함됐어요. 그러니까 건물은 튼튼한데 진입도로 설치를 위해서 정비구역에 포함됐어요. 그러면 그 어떻게 도로 설치하기 위해서 어차피 철거돼야 되는 거 아이가 그거는? 그죠? 그럴 때는 안전할 필요가 없죠. 불가피하게 포함되는데 뭐 해야지 뭐. 그 다음에 시설물 안전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시설물로서 안전등급이 D 또는 E 등급이 나와버렸어요. A, B, C, D, E 등급이 있거든요. 1, 2, 3, 4, 5등급. 그러니까 D 등급이나 E 등급이 다른 데서 이미 나왔어. 재건축 진단에서 노후불량물 판정이 떨어진 게 아니고 다른 이유로 안전진단을 해봤거든. 근데 뭐가 나버렸다? D 등급이나 E 등급을 옛날에 받아놨어 이미. 그러니까 우리 그런 경우 있잖아요. 지하철 공사를 하는데 지반 붕괴가 돼가지고 어떤 건물 하나만 기우뚱 이래가지고 이 건물만 안전진단 해가지고 요거 안 된다 이래가지고 사람들 다 나가야 된다 뭐 이래가지고 이주시키고 하는 경우 본 적 없습니까? TV에서? 있죠? 그런 연유를 해가지고 받아놨다. 옛날에 받아놨더라. 그럼 또 할 필요가 없다 이거. 그러니까 요 사유가 시험에 옛날에 많이 나왔거든요. 이게 이런 경우는 안 해도 돼요. 자, 첫 번째 봐봐. 뭔데요? 무너졌다 이거. 무너졌다 이가. 무너졌다 이가. 할 필요가 없다 아이가. 두 번째, 기둥이 3개 빠졌다 아이가. 할 필요가 없다 아이가. 또 충족했다 아이가. 기준을 충족했다 안 합니까? 충족했다 아이가. 그럼 어쩔 수 없이 포함됐다 아이가. 옛날에 받았다 아이가. 그럼 안 해도 되는데 뭐. 객관식입니다. 여러분 치는 시험을 자꾸 주관식으로 오해하고 그걸 토시 하나 틀리고 외우려고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거 굉장히 비효율적입니다. 이러면 안 해도 되죠. 그 다음에 재건축 진단 실시 여부 결정. 요청이 들어오면 30일입니다. 며칠? 할까 말까를 결정해서 통보해 주면 돼요. 할까 말까. 며칠? 30일. 그게 안 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안전진단 하는 기간입니다. 재건축 기간, 네. 전문 기간. 이건 사적 기간입니다. 전문 기간은요, 사적 기간. 그 다음에 요 두 개는 국토안전관리원하고 건설기술연구원은요, 공적기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비용은 누가 낸다고 해서 생각하죠? 시장군수가 내는 게 원칙이죠. 요청한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재건축 진단. 시장군수로부터 의뢰받은 재건축 진단 기간은 너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닙니다. 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서 합니다. 그러니까 안전진단, 재건축 진단을 하는 방법은 국장이 정해줍니다. 너가 일 있는 방법으로 가가지고 해라. 저기 예를 들어서 망치를 갖다 쇠망치를 10번 두드리라면 10번 두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국장이 정해주는 기준에 따라서 재건축 진단을 하고 결과 보고서를 만들어가지고 보고서 이제 나오겠죠, 그죠? 그러면 시장군수하고 요청한 자한테 조합하게 제출해 주면 돼요. 시장군수는 재건축 전문기관이 제출한 보고서를 받았죠. 그럼 국토안전관리원하고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공적기관이죠. 공적기관에다가 적정성 검토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군수가 볼 때는 멀쩡해요. 근데 해왔는데 그게 D등급이나 E등급이 나온 거지. 노후불량금을 판정이 떨어진 거지. 그럼 시장군수가 좀
빚지 못한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어디에다가? 공적기관인 국토안전관리원 건설연구원에다가 그 처음 했던 거 적절했나? 라고 한번 판단을 한번 받아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시장군수는 재건축 진단 결과가 나오죠. 결과만 가지고 판단하는 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계획이나 여건을 종합 검토해서 사업 시행 계획인가 여부를 결정을 하면 된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재건축 진단 결과가 D등급이 나왔거든요. 내지는 E등급이 나왔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바로 재건축을 하는 것은 아니고 결과 플러스 도시계획 플러스 지역 여건. 그러니까 결과는 안 좋은 등급이 E등급이 나왔는데 와 지금 주택 가격이 폭등하는 수준이 이게 장난이 아니야. 그럼 그때는 시기 조정이 필요하겠죠. 그런 걸 여러 가지를 종합해가지고 재건축 할까 말까를 마음 낸다 결정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시장군수는 결과 보고서가 나왔어요. 그럴 때는 누구한테 제출을 하게 되냐면 시도지사에게 요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라고 상급기관인 시도한테 결정 내용과 재건축 진단 결과 보고서를 제출을 하고요. 보고를 받은 시도는 필요하면 역시 공적기관인 국토안전관리원이라든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다가 재건축 진단 결과 적정성 검토를 의뢰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 적절하나? 이거 진짜 이거 D등급, E등급 맞나?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국장은 시도가 하면 되는데 시도가 안 해. 그럼 국장이 시도한테 보고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필요하면 시도한테 적정성 검토를 한국건설기술연구원하고 국토안전관리원에다가 해봐라 라고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도는 검토 결과에 따라서 필요하면 시장군수에게 재건축 진단, 시장 요구 등 대통령이 하는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시도가 뭡니까? 요청합니다. 요청. 조심해야 돼. 시도가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시장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만다 따라야 합니다. 재건축 진단 시정 요구를 직접 시정을 하는 것은 아니고 직접 시정하는 게 아닙니다. 뭐만 할 뿐이다? 요청. 그리고 적정성 검토 비용은 시도가 요청했으니까 시도가 내야 됩니다. 재건축 결과 적정성 따른 검토는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 의뢰 또는 요청한 국장 내지는 시도가 비용을 내면 돼요. 그리고 통보기한은 30일 안에 알려줍니다. 며칠인가 이건 안 중요합니다. 이게 다네요. 이 정도 여러분 정리를 해서 알아두셔야 됩니다. 재건축 진단 참고하시고 이슈가 많아가지고 중요합니다. 근데 아직 대통령이 완비가 안 됐어요. 그 대통령령은 과거 규정, 법률 규정은 개정 규정. 여기 두 가지가 상존하고 있어가지고 저도 강의하면서 조금 좀 조심스러운 파트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바뀌어야 됩니다. 법률 규정에 맞게끔 다 수정이 돼야 되는데 대통령령이 개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 있는데 곧 개정이 되면 추가해서 세부적인 사항들을 좀 더 제가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정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쉴까요? 예, 사업 시행